네, 안녕하세요. 윤 소장입니다. 22년도 5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을 지나서 6월 1일이고 제가 항상 한 달, 그러니까 월말 정도에 그 촬영을 하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검단 신도시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거의 이제 3년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만 3년이 돼가지고 꽤 오랫동안 이 검단 신도시 소식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하는데, 한 3년 전서부터, 4년 전서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좀 많이 했죠. 카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활동하면서 블로그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블로그는 많이 안 하는데, 유튜브는 이제 꾸준하게 뭐 메모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드리고, 그때서 제가 뭐 3년 동안 뭐 한 10년 이상을 아파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의 데이터도 많이 축적돼 있고, 뭐 유튜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방송을 하려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무슨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이런 콘텐츠 많이 짜고 이러면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자료 수집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자료 수집을 많이 합니다. 이제 9시 정도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한 11시 정도까지는 신문이라든지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 블로그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봐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한 7, 8년 이상을 계속 봐봤고, 신문은 제가 뭐 84년도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 신문 사설 논설 시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을 일간지를 중학교 2학년부터 그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뭐 사설을 읽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죠. 그 신문을 보기 시작한 게 습관이 돼서 지금 5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신문을 계속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30대에서부터는 이제 일간지를 읽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신문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에 대한 기초 용어라든지 기초적인 수준, 이런 또 흐름, 이런 게 지금 한 거의 40년 정도, 40년 조금 안 되게 거의 40년 가까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고 경제 전공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부동산을 하면서. 그렇고, 이제 문제가 아니고, 블로그를 하면서는 이제 그 관련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도 하고, 현업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어떻게 흐를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도 했고, 근데 그동안 좋았잖아요. 근데 경기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좋았던 것만큼 그 다음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동안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돈을 국가에서 풀어도 물가가 인상이 안 된다 그래갖고 정부의 고민이 엄청 크다 막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또 한 코로나 2년 지나가고 나니까 뭐 또 반대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지금 있는데, 인플레가 있으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동안 좋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좋았을 때 당시에는 주식이라든지 미래의 자산 가치가 대접을 받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됐다 그러면, 인플레가 돼서 이제 경기가 후퇴한다거나 성장이 떨어질 때는 아마 제 감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실물 자산들이 대접받는 이런 사이클이 또 온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인데 잠깐 규제로 인해서 주춤하고 너무 많이 올랐던 피로감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긴 할 거다. 아파트,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뭐 일반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상업용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파트 중에서도 제가 항상 할 때 신규 아파트에 진입을 해라.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니까 많이 오른다. 규모가 커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하락기가 됐을 때는, 하락폭이 적고,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 왔을 때는 확 오른다. 또, 하락했던 그 기간만큼 갑자기 또 오른다. 이게 신규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한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 검단에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검단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제가 수원에 그 비행장, 공군 비행장 화성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화성 이전되는 장소에서 제가 또 일을 하고 있고, 그쪽에 화성 그 국제 비행장, 국제공항, 화성 국제공항이 들어올 예정이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이제 화성 쪽을 물으면 안 되죠. 경기도 화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있고, 또 화성 군공항 수원 군비행장 이전, 화성 국제공항, 또 기아자동차, 화성 이전 공장,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맞물려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수도권에서 제일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로는. 자, 그렇습니다. 우선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규제 일변도로 했는데 지금 금리가 반대 상황이 되고 물가가 반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이제 넘어왔고, 저번 달에는 이제 우리가 디플레 시절 코로나 이전에 호황이었던,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가상자산 투자를 했는데, 그 가상자산의 비트코인, 국내에서 발행된 그 개발자가 한 코인이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한 게 아니면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 정도면 없어진 거니까. 항상 제가 경고를 했고 뭐 했는데, 가상자산. 만질 수도 없고 이게 이제 현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폭락을 했고, 거기에 이제 하여튼 이때가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토지에 대한 그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또 그 대출, 부산저축은행 사건, 또 기획부동산 사건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요 타이밍 때는 가상자산, 주식, 요쪽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조금, 번 돈을 많이 이제 탕진하는, 그래서 이제 자산이 불어났다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로 되돌아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투자가 아주, 근데 투기 쪽에 이제 투자와 투분을 구분하다 보면 투기 쪽에 가까운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승질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이제 투자 수익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 적금의 한 5%, 6% 우리가 그 수익률만 해더라도 어마어마했는 건데, 사실은 언제 돈 버냐 이래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되는데, 조금만 성공을 좀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데 그런 쪽으로 흘렀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루나나 테라가 그냥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가 돼버렸죠. 블랙아웃이 돼버렸고, 또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양도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 세금이 이제 그 과거로 되돌아가고, 종부세, 재산세 이 부분 윤석열 정부가 과거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을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도 이제 중과, 우리가 보통 조정지역 이상에서는 20%, 30%의 양도세, 우리가 양도세가 과거에는 6에서 38% 일반과세를 했는데 1년이 지나면, 주택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이제 과거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조정지역 이상 거의 다라고 봐야죠. 또 국내 거의 다를 아파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됩니다. 2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도 옛날에 3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조정지역에 두 채라든지 계산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갖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됐고,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 받으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에서 30% 정도의 다주택자들은 그 양도세 중과를 했어요. 분양권 상태에서는 66%, 77%란 말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여기 다운 거래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시 유예를 해서 1년간 내년 5월 10날까지인가 유예가 될 거예요.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도 좀 한시적으로 유예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소식은 이제 1주택의 이제 비과세 조건이 1주택자들 비과세 조건이 이제 옛날에는 뭐 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고 또 조정지역 2채 이상이면은 이제 일시적인 2주택의 기간을 1년으로 봐줬는데 다시 이제 2년으로 완화해주고 신규 주택 전입 조건은 폐지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주 의무 폐지하는 거고. 이 주택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조정이 됐는데 종부세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중복과세잖아요. 재산세가 원래 나오는데 불구하고 종부세를 이제 고가주택에 한해서 이제 하는데 그 부분을 완화를 하고 재산세에다가 통합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이 양도하고에 따라서 세금이 다 나오는데 취득세도 이제 완화될 예정이에요. 우리가 8%까지 또 12%까지 취득세가 나오는데 구간 이제 앞으로는 1에서 38% 되돌아간다. 2주택까지는 그렇게 해당이 되고 3주택서부터는 이제 8%, 12%까지 4주택 이상은 그렇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이제 기준이 저희가 보면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한 60% 정도는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가 아니고 3주택, 4주택은 다주택자로 본다. 이렇게 설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 규제잖아요. 규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현재 시장의 상황이 이제 호황에서 불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양도세 뭐 한시 면제, 양도세가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고 뭐 5년 동안 양도세 그 하나도 없이 올라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절이 또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많죠. 박근혜 정부 때는 빚을 내서 빨리 집을 사라고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올랐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소식이 있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뭐 저희 호반의 중도금 대출 금리가 2.3%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택 작년 6월 달서부터 호반이 입주했죠. 21년도 6월 달에 입주할 때 주택 그 대출금리 받으시는 분들이 3에서 한 4% 초반대 정도 받으시더라고. 개인마다 틀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한 5%대? 5%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문에서는 이제 더 올라간다, 뭐 7%대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벌써 그때 0.5%에서 지금 1.75%인가요? 1.75%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은행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반영하죠. 이 은행은 작년서부터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한 10년을 벌 수 있는 거를 이미 금리 선반영해서 다 벌을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 정권 교체기하고 맞물려서 국가에서도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타치를 못하는 거고, 이 자본이 돌아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다 뒤에 있는 은행들이 조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은행들이 이자 갖고 먹고 살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유럽이나 은행들처럼 뭐 인베스트먼트, 투자해서 은행을 이끌어가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카뱅이라든지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거 나오고 나니까 걔네 젊으신 분들이 갑자기 그 은행들을 거의 다 쓰시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통장을 쓰는 게 아니고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들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거래를. 그렇게 바뀌었다.
그 가상화폐 루나하고 테라가 그 그라운드 제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손님 중에서도, 코인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뭐, 거의 지금 안 좋은 상황, 부동산으로 벌었던 돈을 가상화폐, 주식하고 가상화폐에서 다 날리고, 지금은 타이밍에 투자하는 때가 아니고, 옛날에 제가 그랬죠. 저희가 블로그에도 있어요. 부동산은 타이밍이라고, 분양권은.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타이밍이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이제 경기가 꺾여서 갈 때는 타이밍이 아니고, 시간에 투자하는, 투자를 안 하는 건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되죠. 그래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레이 달리오가 그랬나요? 분산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현금은 쓰레기고, 주식은 더 쓰레기다. 그동안 버블로 돈을 풀어가지고 호황을 이끌어 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면서부터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목을 바꾸고 종목을 바꾸는 수도 있는데 비중을 줄이고 시간 타이밍보다는 시간 장기적인 투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상승이 되고 지금 반대로 이제 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데 뭐 검단 신도시 소식 전해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단 신도시는 괜찮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워낙 싸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을 할 것이고 가면 갈수록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고 전철이 연결이 되고 뭐 롯데가 들어오고 법원 검찰청이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계속 공원이 완성이 되고 상업지역이 완성이 되고 이러면서 임팩트가 돼서 그런 게 뭐예요?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게 임팩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되는 좀 꾸준하게 더디지만 다만 올해는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저번 달에 분양 물량,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아파트 거래가 될 수 있는 물량을 다 말씀드렸어요. 요번에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외부에서 보면 이제 한꺼풀 벗겨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거래되는 금액들이 낮고 뭐하니까 그런데 진입하기는 좋다. 다 다운 거래가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데가 검단 신도시다. 신도시가 없으니까. 다음은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21년도 초반 상반기서부터 이제 우리 여기 왕릉 아파트 뷰 때문에 문화재 심의를 안 받아서 우리 대광 로제비앙 또 옆에 대방 2차 또 밑에 금성 예미지 아파트가 이제 왕릉에서 보인다 그래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안 받고 그래가지고 뭐 입주를 하느니 마느니 논란이 많았었는데 요번 5월 말일 날서부터 대광 로제비앙이 입주를 합니다. 사용승이 떨어져서 입주를 하고 또 다음 달이면 금성 예미지가 입주를 하고 뭐 이제 재판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이제 두 아파트인데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논란은 있겠지만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걱정이 되고 하죠. 그렇지만 걱정을 안 하고 이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입주 스케줄대로 다 입주를 하고 할 것 같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사용 승인을 내줬어요. 문화재법하고 주택법은 다르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이제 법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거는 법률의 착오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입주가 시작됐고 입주가 되고 나서는 이제 뭐 다음 달에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게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가도 이 건설사들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버팅겨야지 뭐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사 들어온 사람들 뭐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조금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 2단계의 그 상업지구 옆에 그 업무시설 14자리에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정해진 거는 아닌데, 그 고등법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뭐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직 팩트는 아니고, 그런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인구가 한 300만이 조금 안 되나요? 그 중에서 인천에도 구가 많은데, 지금 뭐, 그 인천 서구죠. 여기 검단신도시 행정구역이. 인천 서구인데, 지금 인천 서구가 아라뱃길이 가운데로 지나고 있고, 밑에 인천 쪽으로는 청라가 있고, 루원시티가 있고, 청라가 3만 1000세대, 루원시티가 10,000세대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인구가 지금 검단신도시가 입주 중인데 불구하고 한 56만 명 정도 될 거예요. 56만 명이면 인구가 엄청 많은 겁니다. 지금 김포 인구가 50만이 조금 안 되나요? 김포시 인구가. 이제 서구 인구만 56만 명이면은, 서울로 얘기하면은 강서구,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강서구 인구가 한 50, 정도, 56만 정도 되고,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송파구가 60만이 좀 넘고, 그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구청장이 이제 1급이 되죠.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50만 이하 구청장하고. 검단신도시 전세는, 올해는, 좀 많이 암울합니다.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한 2,000세대 정도씩 입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 전세 세입자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매도하시는 분이라든지, 임대하시는 임대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분양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양할 때 옛날 그 말이 있어요. 분양할 때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 입주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다만 이제 신도시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이제 그 효과가 감해지는 저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세 시장은 뭐 그 대신 또 작년에 호반 금호 유승한레들 한신 뭐 대우 프루지오가 아니고 프루지오 베뉴 입주할 때하고는 상황이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작년에 연말에 그 전세 대출 시장 홀딩 돼가지고 많이 안 좋았었는데, 우선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고, 그래서 분양권, 다음에 이제 분양권 거래는 우미린이 입주가 되고 있고, 우미린 매물 전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층, 34평 5층을 제가 3억 5천에 전세를 일찍이 좀 맞춰가지고 다행히. 그리고 대부분 3억 5천에 다 맞춘 것 같아요, 우미리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 건수를 보니까 저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 건수가 예상외로 굉장히 적죠. 한 달에 한 4건, 4-5건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한 15개, 거의 안 됐다고 봐야죠. 다 거의 증여로 갖고. 매매가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되고, 조금은 약간의 한두 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고. 밑에 대방 1차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대방 2차는 좀 많이 됐더라고요. 기존에 뭐 딱지 상태에서 거래도 많이 된 것 같고. 네. 금리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 인상한다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워낙 선반영 해가지고 인상을 많이 했잖아요.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프레싱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 소상공인 뭐 지원해가지고 풀리죠. 또 3기 신도시 자금 풀리죠. 돈 어마어마하게 풀릴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높이고 한다 그러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뭐 돈이 많이 풀려서라기보다는 풀린 것도 있지만, 그 외적인 요인,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로 인한 원유값 상승, 곡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세계의 그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금리 상승해서 인플레를 잡는다, 이런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급은 해야 되는데.
원자재 값, 그 건축 자재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당분간은 분양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담대가 계속 높아지고 뭐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 될 거다, 금리도. 이런 생각까지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그런 지수나 지표에 관계없이 집을 빨리 사라. 집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를 사라. 이것도 내려가갖고 안 사면 이제 또 안 사요. 포기하고. 근데 또 이제 올라갈 때면 또, 그때 살 걸 하고 또 그래.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내가 사고 싶은 집값은 계속 올라가요. 내가 사고 싶지 않은 집값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규 아파트, 신도시 쪽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덩달아서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르면 거품이 생기죠. 한 20%, 30% 거품이 있을 겁니다. 그게 빠질 거예요, 아마.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신도시에 진입을 하라. 마지막 신도시, 검단 신도시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소식은 이제 검단 신도시 상가가 많이 계속 분양이 되고 있고, 저희 호반 앞에도 보니까 이제 연세 8차, 또 이쪽에 그 주차장 자리 이제 거의 이제 건축이 다 90% 이상이 된 것 같아서 이제 판넬이라든지 샤시를 붙이고 유리 붙이고 그러면은 이제 내부 공사하면서 하면은 거의 이제 한 3, 4개월이면은 이제 사용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꿋꿋이 말씀드리지만 상권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임차를 맞출 수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분양을 받고 이러는 것도 괜찮지만, 투자로서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가 투자입니다.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요번에 검단 신도시 빅 이벤트가 있었죠. 7년 만에 이제 이주자택지 원주민 추첨이 있었습니다. 30날, 월요일날 추첨해갖고 필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주민분이 필지가 1000개 중에 350개 정도가 원주민, 추첨해서 가져갈 필지인데, 좋은 데 당첨되신 분도 있고, 안 좋은 데 당첨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거의 350개 중에 거의 다 뭐 95% 이상 거래가 됐죠. 건축이라든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옛날에 제가 시흥의 은계지구에서 지을 때나, 고덕에서도 그렇고, 이 건축비가 보통 한 7억 5천 정도면 지었단 말이에요. 뭐 조금 더해서 한 8억 같으면 8억 정도 좀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건축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 이렇게 되고 했는데, 또 건축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도.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매수하시는 분들이 필지가 확정되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잘 되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필지가 아니면. 우선은 이제 건축 상황이 이제 시장이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 주시면 제가 건축 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22년도 5월 소식을 이제 우리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금은 타이밍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얘기하면 단타니 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투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긴 안목을 갖고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잘 하면, 돈 있으신, 자금이 있으신 1주택자들은 검단 신도시를 하나 더 매수하시는 게, 9주택에 사시는 분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신도시 진입을 하셔 놓으면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방어가 되죠. 가격이 오르는 건 둘째고, 지금은 하락되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게 이제 투자의 목표가 될 수 있죠. 살다 보면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그 윗선에서 이제 놀게 되죠. 그래서 투자를 하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눈 돌리지 말고, 투기를 하시지 말고 투자를 하셔라. 그래. 긴 호흡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은 타이밍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어제처럼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뭔가에 대한 그 아이템들을 갖고 하는 거는 좋은데 뭐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경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작년서부터 느낌이 저 여기서 하고 또 화성 그 국제공항 자리에 가서 하고 있지만 국제공항 예정지 자리에 가서 하고 있지만 작년서부터는 이제 토지 쪽으로 많이 투자가 기울은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저 부동산 현업에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저 같이 카페 하시는 우리 카페 그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검단신도시 부동산 부동산 업소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한 20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이제 계속 더 들어오겠죠.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예. 저도 지금 2주택지 건축을 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1단계가 안 되고 2단계 쪽에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쪽에 지금 고민이 좀 깊습니다. 가방이 가벼우면 오래 갈 수 있죠. 가방이 무거우면 오래 못 갑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 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가방이 가벼운 가방을 짊어지고 걸어가야지 오래 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사실은 오늘 그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입원한 다음에 퇴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화성의 그 국제공항하고 수원 군 비행장 이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 또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쪽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바쁜데 건강이 많이 허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리 저 사장님들 또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현업에 계시는 우리 중개사님들, 투자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또 여름, 이제 뭐 6월달이 벌써 이제 6월달이 됐는데, 여름에 조금 많이 덥고 그러면은 또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운동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소장이었습니다.